수자원공사가 영주댐 녹조 해결을 위해 1,000억 원 사업비로 댐 주변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 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자체들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천이 하계 전지훈련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종합 스포츠센터 등이 한 곳에 몰려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찾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 위한 축제가 경북 청도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수문을 개방하고 담수도 못하는 영주댐에 올해도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부터 4년째 댐에 물을 담수해도 또 물을 빼도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댐 상류 13km 위의 보조댐. 물빛이 온통 진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들이붓는 듯합니다. 댐이 설치된 이후 4년째 나타나고 있는 녹조 현상입니다. 영주댐과 보조댐 수문은 모두 개방했지만 방류 수문이 높게 설치돼 상당량의 물이 정체됩니다. 담수량 0.6%의 영주댐, 댐바닥 고인물에 발생한 녹조는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수류가 정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댐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수류가 정체된다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수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녹조 예방을 위해 용역비, 물순환 장치 등 26억 원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조 제거선하고 녹조가 이제 하류로 확산되지 않게 차단막 그리고 수면 포기기 등을 활용해서 녹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는 수질 개선 비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댐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잔잔하고 교란이 없으면 그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영주댐을 허물고 물 흐르도록 해주면 됩니다. 건설에만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든 영주댐. 또다시 1,000억 원의 혈세를 집행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죠. 대구 경북의 3대 교육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지역 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대구 경북 지역 연간 수출액이 약 3,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을 기준으로 대구는 998억 원, 경북은 2,1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경우 일본은 수입의 14.4%,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3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입액의 80%를 기계와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대체할 부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 수입액의 15%, 수출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분야 소재 부품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수입 비중이 높은 10개 품목을 특별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을 조사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 기업에게 2억 원씩 최대 100억 원을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피서객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기도 명당으로 소문이 나는 경주 봉길 해수욕장인데요.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의 수중릉이 있는 경주 봉길 해수욕장. 휴가철을 맞아 아이를 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희 경기도 김포에서 하는데 교육 차원에서 경주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왔다가 여기 문무대왕릉 한번 방문하러 왔다가 애가 해수욕장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불볕 더위 아래 꼼짝 않고 기도 중인 사람부터 깃발을 휘두르며 절을 하는 사람, 아예 구판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도량에서 이렇게 뭔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문무왕께서 돌아가셨어도 수천 년이 됐어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주신다. 저녁이 되면 백사장 전체가 굿당을 방불케 합니다. 징소리, 북소리, 방울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해수욕장 한쪽에는 이렇게 무속인들이 거주하는 텐트촌도 들어서 있는데요. 간이 신당도 차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몰리면서 관광객을 맞던 펜션은 신당 재래에 맞게 개조됐고 슈퍼에도 각종 제사용품이 가득합니다. 횟집은 먹는 물고기 대신 방생 물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다. 우리 민족의 삶이 담긴 문화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자기들 정해진 뭐 굿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없겠지. 뭐 이것도 일종의 나름대로 공적인 장소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번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으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리 하락했는데도 아저씨가 일부러 돈을 줘갖고 그 타령 빌리다 가더라고. 와 그러면 가있구나. 그래도 한 입은 쓰고 가야. 스스로 용이 돼 왜고를 막겠다고 유언했다는 문무왕. 해변의 낭만을 즐기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영험한 곳으로 알려진 문무대왕릉 주변에는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천이 하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유도와 태권도, 육상 등 각 종목별 전지훈련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과 태권도 전용 체육관, 또 종합스포츠센터 등이 한 곳에 몰려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 금호공고 체육관입니다. 35~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높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200여 명이 영천을 다녀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랑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금호공고는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저희 강한 팀을 만나면 더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하면서 이 팀들의 좋은 기술들 같은 거를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84년 창단한 금호공고 유도부는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현재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3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열린 YMCA 전국 유도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외부에서 다른 팀들이 저희 팀의 우수한 선수들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 쪽으로 매년 하계 동계 훈련을 많게는 10팀씩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영천 최무선관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합동 훈련은 물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어 훈련을 하기 편리합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인 조혜진 선수와 올 연말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고웅재 선수 등 스타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 훈련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산악훈련, 또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 그리고 선수들이 다쳤을 때 재활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에서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영천을 다녀간 선수단은 24개 팀 240여 명. 영천시는 앞으로 전지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생활체육관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에 지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 위한 축제가 청도에서 열렸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한껏 꾸민 강아지들이 빨간 카펫을 따라 내려옵니다. 화려하게 맞춰 입은 의상을 뽐내고 빙글 돌며 제주도 부려봅니다. 반려동물들이 꾸민 패션쇼 무대입니다.
서울에는 축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역 축제가 있으면 강아지 동반된다고 하면 꼭 찾아가거든요.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반려견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는 운동도 한창입니다. 아직 훈련 중이거나 몸이 아프니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많이 사람들이 리본을 묶어주면 안 만지고 이런 걸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뜻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러 가다. 반려동물을 위한 이색 축제가 경북 청도에서 열렸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동물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기며 여름을 이겨내자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동물 친화적 문화 콘텐츠 형성으로 애완견 훈련 시범, 미용 체험, 또 입양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반려동물 또 무료 검진 등 동물 사랑 축제의 장을 5만여 국민과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끌었던 개나 소나 콘서트에 이어 올해부터 새롭게 열린 반려동물 콘서트. 지역 대표 축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폭염이 절정을 이루면서 바다에는 나타났다 하면 큰 피해를 안기는 고수온과 적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방제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조띠가 발견된 해역으로 방제 선박이 잇따라 출동합니다. 적조띠와 규모가 확인되자 전해수 살포기를 갖춘 바지선이 황토 살포를 시작합니다. 어선들도 기동력을 발휘하며 황토 뿌리기에 동참하고 해경 방제장은 황토가 바닷물과 잘 섞이도록 뒤를 바칩니다. 포항 연안의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해경, 그리고 일반 어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 연안에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냉수대 주의보가, 전 연안에는 고수온 관심 단계가 동시에 발령돼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속에 냉수대가 거치면 바로 고수온이 찾아오고 이어 적조도 뒤따르는 과거 패턴을 볼 때 불청객의 도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충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그 예비비를 통해서 고수온과 적조 피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포항도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적조 예찰선 10척을 지정해 사전 예찰을 시작했고 산소 발생기와 액화산소 등 적조 방제 장비 점검도 마쳤습니다. 양포항 등 주요 황포구에는 황토 13,000여 톤을 준비하고 양식장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경보 사항이 내려야 될 정도면은 그 전에 조기 출하 또 어장을 밑으로 내린다든지 또 각 의가별로 지역에 맞춰서 예민하게 관찰해서 포항의 경우 현재 양식장 60여 곳에서 기르는 어류는 넙치와 우럭 등 약 1,000만 마리. 2015년 이후 이렇다 할 적조 피해는 없지만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적조의 위력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주말 사이 대구 경북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4일 저녁 9시쯤 경주시 외동읍 모화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120제곱미터를 태워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안에 있던 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의 온열 질환자 수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7명, 경북은 12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3명으로 모두 밭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자가 주로 논이나 밭 등 실외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처리와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등 경북도 내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에 포항 지진 특별대책 1,600억 원, 의성 쓰레기산 처리 비용 99억 원 등 2,90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성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전국 방치 폐기물 사업 예산의 22%가 배정된 것으로 경북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해 폐기물을 선별해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1회 봉화 은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봉화구는 지난 4일 폐막한 이번 축제 기간 모두 44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21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달인 스윙교가 내성천에 새롭게 꾸려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에서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지난달 대구와 일본으로 가는 항공노선 이용객 수가 9만 6천여 명에 그치면서 전달보다 1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또 다음 달부터 대구와 일본 나리타, 오사카와 구마모토로 오가는 정기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8월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피서진의 위험시설과 하천 범람 등의 침수 우려 지역, 감전사고 위험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누구나 안전신문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 대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작물과 가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 미생물 40톤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농업인, 도시농부라면 미생물 배양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관을 해야 한다면 직사광선에 피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축사 악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작물 및 가축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시군별 폭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낮에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의 작업과 밭일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차광시설 설치, 수막시설과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농작물의 햇빛 대임 예방과 가축 축사 주변 그늘막 설치, 환풍기 가동과 신선한 물, 비타민 등을 공급해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송군이 지역의 자연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는 청송읍 청운하천과 주황산면 마평교 두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청송군은 구명조끼 무료 대여 등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륙하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밤에도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더위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6일 화요일부터는 태풍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화요일 밤부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영남에는 200mm 이상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급 약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겠지만 지난번 5호 태풍 다나스보다는 세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최고 200mm의 폭우와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고 밝히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